우리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지 집을 사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되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수익률 높이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높여야 된다. 근데 내 급여 가지고 답 없다. 결국은 안녕하세요. 개천군 노선생입니다. 대기업 다녀도 이건 모르면 절대 집 못 산다. 이거 얘기할 거예요. 대기업에서 10년을 다녔는데 많은 분들을 봤어. 정말 답답해요. 진짜 답답해. 막 고구마가 가슴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차곡차곡 잘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. 문제는 월급 받아가지고 대기업 다녀가지고도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는 절대 서울에서는 집 못 산다. 단언컨대 못 산다. 진짜 못 사요. 왜냐? 연봉, 초봉 좀 잘 받아요. 4, 5천. 뭐 금융 다니면 6천. 많이 받아서. 그렇다고 갑자기 뭐 억대 연봉을 받을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꼰대 되고 뭐 최소 과장, 부장, 차장 돼야지 억대 연봉 갈 거 아니에요. 그 전까지 안 되지. 왜냐? 결혼할 거잖아요. 결혼하죠? 결혼만 하나요? 애기 낳을 거잖아요. 애기 낳으면 교육비, 보육비, 또 혹시 맞벌이를 하다면 아줌마 써야 되지. 그리고 뭐 양가 가정이 생겼잖아요. 명절 돌아오지. 경조사비.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교육열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. 교육비만 최소 100, 200 애들 잡아야 돼요. 그러다가 금술이라도 좋으면 애 둘이잖아요. 둘인 순간부터 급여의 50%는 교육비로 나간다. 노답이야, 노답. 그런데 지금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예요? 8억 7천. 이제 9억 다 됐어요. 서울의 중위 가격이 9억이면 내가 연봉 9천을 받고 단 한 푼도 안 쓴다고 해도 10년이 걸려요. 집 하나 사는데. 그 10년 후에 또 9억으로 그대 있을까? 중위 가격이. 얼마 전까지 6억 7억 했잖아요. 그게 지금 8억 7천이 됐는데 언제까지 그게 9억이 그대로 있냐 이거죠. 무조건 서울 집값 더 오른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방법은 이거예요. 잘 들으셔야 돼요. 레버리지다. 레버리지가 뭐냐? 일이 있으면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거는 한 명을 더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돈이 5천이 아니라 나 대신 일하는 5천만 원이 하나가 더 있는 거지. 걔가 일을 해주는 거고 그 두 개가 아니라 3개, 4개, 5개, 10개를 만드는 거죠.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이거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냈고 빨리 서울에 내 집 마련했고요. 그걸 통해서 퇴사까지도 갈 수 있었죠. 그 원동력이 분양권 투자였습니다. 이거는 흐름만 알고 상승장에만 잘 파도를 타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. 내 집 마련 한 방에도 가능하세요. 분양권이라는 건 뭐냐면 선분양을 하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. 실체가 없는 거를 먼저 분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0%, 많을 경우에는 약 20%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면 권리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. 제게 아니라 10%의 돈을 내고 그 아파트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 인근에 서울에 몇 안 되는 공공택지 중에 강일지구와 양원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. 좀 더 싼데 양원지구만 해도 20평대는요 4억에서 5억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4, 5억 바로 살 수가 없죠. 지금 우리 서민 직장인들이 돈 벌어가지고는요. 이랬을 때 분양권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내 집을 사느냐? 10%를 내고 가점을 올리고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시고 당첨이 되시면요. 매매가의 10%만 내고 그거를 2년, 3년 동안 잔금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왜냐?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고 하시면 최소 40%, 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데 40에서 60%까지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. 이것도 레버리지인 거예요. 이 레버리지를 하셔야지만 내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.
자,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그 10%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. 1회차, 2회차, 3회차, 6회차까지의 중도금을 은행이 대신 내주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. 내가 6회까지 냈는데 잔금은 어떻게 마련해와? 잔금은 언젠가요? 집은 보통 새 아파트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죠. 그때 벌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뭐 1,000이든 2,000이든. 그럼 2,000, 3,000 그걸 모은 거를 더 보태면 되는 거고요. 그것도 모자라다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다시 돌아가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. 이게 60% 보통 새 아파트에 최소 50, 높으면 80%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괜찮은 지역들이면. 뭐 양원지구든 광일지구든 전세가가 60%는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10%만 내놓고 그 60% 중도금은 전세를 받아서 나 대신 그 집에 들어갈 세입자를 넣는 순간 또 다른 레버리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. 그럼 그 60%를 들고 오는 그 사람한테 집은 내주고 명의는 내가 된다는 거지. 그럼 그 30%의 잔금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60%가 아니라 70%, 80%까지 전세가가 매매가에 돌아간다. 이러면 그 잔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근데 10% 정도는 4천 정도는 만들었잖아. 그럼 그 30%는 추가적인 금액을 받아서라도 꼭 분양권 투자나 분양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노려보실 만하다는 거예요. 레버리지를 또 이용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어디를 이용할 수 있냐?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어쩔 수 없어.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돼요. 증여 얼마까지 돼요? 5천까지 되죠. 5천만 원 뜯어야 돼.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한다. 또는 모은 돈이 있다. 5천 빌려 주셔야 돼요. 5천에 대해서 법정이자 지급하고 빌려오세요. 두 번째, 은행 땡겨야 돼. 제가 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고도 3년을 더 다녔어요. 이유는 딱 하나, 뭐야? 대출. 레버리지 하나예요. 왜냐? 대기업을 다니면 너 상관없어. 너 뭐 신용 있고 돈 잘 벌면 상관없고요. 그냥 그 회사 보고 은행은 대출을 줍니다. 삼성을 다녔기 때문에 PPL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. 우리은행에서. 이게 금리가 1% 이상 저렴해요.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. 그래서 저는 2.6에서 2.8%대 대출을 받았거든요. 활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, 연봉이 4천에서 5천일 때 5천을 땡깁니다. 그것도 모질해서 나중에는 타은행으로 가요. 왜냐?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리였기 때문에 연봉에 대해 100%, 120%까지만 됐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. 그리고는 봤더니 2천 정도가 더, 2천에서 3천 정도 더 된대요. 이것도 이제 적잖아. 그래서 은행에 자주 가. 그리고 이제 좀 썰을 풀어요. 왜냐? 제가 투자가 되니까. 그래서 그 대출 담당 차장님한테 계속 던져줘요. 이번에 또 내가 뭘 샀는데 올랐다. 이번에 뭐 분양을 한다. 이거 한번 지켜보시라. 근데 이분도 제가 추천했던 송파구의 가락시형 헬리오시티에 넣고는 당첨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막 고민을 하죠. 이거 되겠냐? 된다. 무조건 가져가라. 근데 뭐 믿어주신 거죠. 그렇게 해서 가져가셨어. 그것도 약간의 그 도움이 됐겠죠.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도 1,000에서 1,500 정도를 더 땡겨주셨어. 그렇게 해서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도 대출을 당깁니다. 그걸로 서울, 경기도 외곽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4개 정도를 더 투자를 해요. 하나당 최소 2,000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2,500, 3,000 정도에. 그렇게 약 1억에서 1억 1,000에 있던 저의 신용대출로 4개 정도의 투자를 더 들어가죠. 왜냐? 이거 안 해가지고는 제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는 거 요원하죠. 절대 안 돼요. 이미 느낀 거죠. 그래서 내가 연봉 4, 5천 가지고는 1년에 2천 이상 못 번다. 나의 분신들을 끌어와서 활용을 해서 얘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 세이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레버리지 활용을 하셔야 된다. 저도 신용대출 1억 이상 당기고 동생한테까지 5천만 원 당깁니다. 고향집에 있는 마지막 부모님의 유일한 자산인 부모님의 실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도 70% 대출을 당겨서 제가 그걸로
내 집 마련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 하나를 사고 싶어서 이 모든 거를 다 걸었어요. 잠 못 잔 날도 많았고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서 당장이라도 팔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.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. 우리 Y군 장가 제가 보냈습니다. 우리 A군 5억, B군 서울에 집 3채, 그리고 이제 퇴사 준비하고 있죠. 이렇게 첫 술에 배를 부를 순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테크, 투자, 부동산, 그 뒤로는 해외까지 나갈 겁니다.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. 앞으로도 개천고 노선생 TV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